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신 목사님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토요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의료 선교 사역을 보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들 은혜 받고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1968년도 의과대학에 들어가면서 집사람을 만났어요. 예과에 다닐 때 실시예요. 그래서 서로들 꿈이 같아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고 장녀로서 결혼 5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50년 동안 함께한 사역들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진정한 의료봉사의 꿈을 심어주신 분이 있는데 김수환 추기경님이었어요. 우리가 레지던트 2년차 때 의료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신 분이 김수환 추기경님인데 그 당시에 시흥에 전진상 약국이 되는 카톨릭에서 김수환 추기경님이 세운 약국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아피라고 5명의 평복 수녀복을 입지 않은 평복을 입으신 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일생을 봉사로 길로 가기를 약속하신 분들이에요. 그 5분이 있는데 약사 1분, 간호사 2분, 사회복지사 2분 이렇게 해서 5명이서 같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시흥에 물난리 난 수재 지역에 다니시면서 하는데 이제 의사들이 없으니까는 저희 레지던트 때 부탁이 와가지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1976년도서부터 레지던트 2년 차서부터 다니게 됐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고생하면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게 저게 진정한 봉사구나 하는 걸 느끼게 했고 그 다음에 해마다 2월 첫째 주 토요일인 김수환 추기경님이 미사를 오셔가지고 직접 미사를 드렸어요. 기독교인은 저희 2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천주교인인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만나서 말씀 듣고 윷놀이하고 떡국 먹고 세배드리고 그러면 김수환 추기경님이 우리 애들한테 빠따가시도 5,000원씩을 세뱃돈을 주신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그분들인데 지금도 전진상의 약국에 그 자리에 있는데 간호사 한 분은 배현정이라고 마리엘렌이라고 벨기에에서 오신 선교사예요. 그분이 저보다 2살 위에요. 간호원으로 쭉 이러다가 중간에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 원장이 됐고 그래서 아주 참 연심인데 지금도 약사님은 86, 간호사님은 84, 이 마리엘렌은 78. 그러니까 다 78, 80 이렇게 되신 분이 지금도 거기서 하고 계세요. 봉사 활동을. 그래서 마리엘렌 같은 경우는 벨기에 여자인데 벨기에 국왕이 부부가 여기 오시면은 한국에 있는 다른 정치하시는 분들은 안 만나고 거기서 주무시고 그분들의 활동을 격려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아들 국왕이 또 오셔가지고 하고 그래서 아주 벨기에에서는 아주 유명한 여자분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요일이면 저희 차에는 항상 뒤에 약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1980년 전이니까는 의료보험이 되기 전이니까 저희들이 교회 끝나면 시골에 있는 교회 다니면서 그분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약을 도와서 우리 애들이 어려서부터 약을 쌓고 그런 걸 쭉 해왔고 제가 할렐루야교회 의료선교위원회에 있으면서 해마다 2번씩 1년에 2번씩 해외 의료봉사 그대로 많이 다녔어요. 인도나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런 데서 동남아 쪽에 많이 다녔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저희들한테
그 집사람하고 약속한 게 우리 세계 재난 지역에는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가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재난 디제스터라고 그러죠. 그걸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보통 디제스터가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2년에 한 번씩. 보통 이제 기억을 나실 거예요. 2004년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다음날 쓰나미 인도네시아 저기 베트남부터 아프리카 동부까지 엄청나서 몇백만 명이 죽었어요. 동쪽으로 휩쓸린 쓰나미.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일본 나고야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는 못 갔어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그 중국에서 수천 사천성에서 지진 났었죠. 2010년도에 하이티 중남미 유일한 흑인 국가죠. 거기에 지진 났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 2013년도에 필리핀 타크로반 거기 태풍 지역이죠. 그래갖고 2015년도에 네팔 지진.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2017년도에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렇게 나왔어. 그렇게 해서 보통 2년에 한 번씩 그런 증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부가 그럴 때마다 거기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난 지역에 갈 때는 개인적으로 가면 위험해요. 그 NGO 단체, 큰 단체하고 같이 가서 거기 미리 가서 의료 지역도 해주고 주거 환경도 해주고 해서 했고, 그다음에 그 저희가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부부가 신경 쓴 게 한센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나환자 여러분들도 나환자분들 보신 기억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때 그 옛날에 거린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면은 그때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어린애들 간 빼먹으면 안 난다고.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가면 집에 가서 문 잠그고 있으면 와, 저 발로 뻥뻥 차고 아주 무서워만 생각했던 나환자인데, 저희가 집에 그 선교사님이 한 분이 와서 주무셨다가 그분이 저기 소록도를 가신다고 그래요. 그때 저희 둘째 딸이 중학교 2학 3학년 때인데 여름에,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하더라고. 아빠, 엄마, 내가 서울 외고로 가서 피아노를 계속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문계로 바꿀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고민을 하길래 저희가 무책임하게 선교사님 쫓아서 서울도 가가지고 3박 4일 가서 기도하면서 네가 앞으로 나를 정해니까 앞길을 정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옳게 또 승낙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저희들은 환자에 대한 의사면서도 상식이 전혀 없었고 의사 됐으면서도 한 번도 그거를 환자로서 치료해 본 적이 없었고, 그런데 집사람이 그 고무장갑 석원하게 집어줬어요. 그래주면서 이게 그 선교사님이 가서 그분들한테 침을 놔주셨나 봐요. 침 놔주면 다 피 닦고 해가지고서 하면서 치료 좀 해드린다고. 그때 갔다 오고 나서 말이 없더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준 비닐 장갑 끼고 환자를 봤지 그랬더니 쳐다보면서 안겼어요. 호주머니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들을 장갑 끼고 보기에는 너무 민망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낄 수가 없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더 이상 외고로 안 가고 인문계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바꿔가지고 지금 안과 의사가 됐어요. 근데 그래서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도대체 그곳이 어떤 곳이길래 소리 들은 것이 말만 듣던 무서웠던 그 나환자들이 사는 곳이 어떤 곳이길래 우리 어린 딸의 마음을 변화시켰나 해서 찾아갔었어요. 그건 엄청나게 장마철이었어요. 엄청 오는데 저 아는 두 팀 프로그에서 차 3대가 제가 앞장서고 뒤에 2대가 쫓아왔는데 밤에 떠났어요. 근데 계속 가도 비는 오지. 그러니까 뒤에서 펑펑거리면서 우리는 못 간다, 무섭다, 가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우리 기도라도 하고 오자고. 그래서 강행을 했어요. 딱 소록들 도착하니까 1시간 뒤에 비가 그치더라고. 그러면서 배가 떠나네요. 배가 한 30분만 가면 되거든요. 30분 떠나서 이제 배에서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소록대교가 낮았기 때문에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소록대교가 낮았기 때문에 아무나 통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도 비 온 뒤에 개인 날씨 하니까 그 마을로 들어갔더니 긴 의자에 하나님이 저기 한 분이 할머니가 앞도 안 보이는 나 환자 할머니가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옆에 다가섰어요. 앉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앉는 거 보고 피하더라고요, 옆을.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옆으로 다가서서 할머니 손을 잡았어. 그랬더니 뭉툭한 손가락이 없으니까 뭉툭한 손이 너무 따뜻하고 좋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 손 참 따뜻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쪽 손으로 제 손을 가운데다 놓고 포개더라고. 그러면서 안 놔요, 손을. 그러니까 갑자기 겁이 발통 나더라고. 그래서 할머니 왜 제 손 안 놔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정상인 사람 손 체온으로 느끼고 싶어서 못했다고. 그 순간 제가 마음이 확 무너졌어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사랑이 부족한 곳이구나. 그래서 그때 1993년도니까 지금까지 1년에 2번씩 서울교를 다니고 있어요. 1년은 첫 번째는 매년 첫째 주 금요일날 무박 2일로 밤에 떠나서 토요일날 같이 있다가 오고, 그 다음에 8월 15일 1박 2일로 여수 애양원 오고 같이 껴서 1박 2일로 다녀오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서 나 환자분들은 무섭지 않고 껴안아줘도 행복하게 느껴질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그분들은 워낙 그 믿음이 좋고 항상 24시간 중에서 기도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빼놓고는 기도만 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이 천국 가게 기도해주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주 엄청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차에 집사람이 1999년도에 유방암 말기를 걸렸어요. 그래서 유방암 말기라 이제 영동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받고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면 토요일날 식사를 전혀 못하고 그냥 계속 토하기만 해. 그러면 제가 토요일날 병원 끝나고 데리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 생활을 쭉 했어요. 그럼 일요일날 오면 그때 갈 때 거기 가다 보면 죽여주는 동치미집 있어. 그건 먹으면 또 안 토해. 그러다가 올 때는 개울가에서 닭도리탕 조금 먹지만 그건 또 안 토하더라. 그게 일주일의 양식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사로서 연명하면서 주사 맞으면서 환자 봤어요. 근데 그 영동세브란스 그 유방암 치료를 항암 치료 어떻게 하냐면 긴 의자다가 5명씩 팔을 막 기대고 한 손으로는 검은 봉지 토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대화를 나눠요. 그때 집사람이 그 10명의 사람들한테 간절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전혀 안 맥히더래요. 그럴 예수는 너나 믿어라는 식의. 근데 그러던 차에 그 집사람 수술해 주시는 이희대 교수라고, 그분은 지금 이제 천국에 가 계시지만 그분이 오셨어요. 저희보다 1년 밑이에요. 그 주사 맞는데 오시더니 아 선배님 어떻게 여기 왜 계시냐고 따로 방에서 누워서 편하게 맞으시지. 그러다가 갑자기 이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환자들 앞에서. 이 사람이 옆에서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인데 지병도 고치지 못하고 여기 이렇게 와 있다고. 그러니까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는 걸 집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다음서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맥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유방암 환자들끼리의 모임이 있어요. 집사람 병원에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때 제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하나님 낳게만 해주시면 제가 의료 선교 사역으로 나가겠다고. 근데 또 사람 인간인지라 낳게 해주니까 또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저희 할렐루야 교회에서 카자흐스탄에 의료 봉사를 나갔었을 때 추석 때였어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 날 갑자기 한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형님이 주무시다 돌아가셨다고. 근데 어떻게 막연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근데 저도 구할 수도 없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조카한테서 그랬지. 그냥 아버지 화장만 하고 뿌리지 말고 그냥 네가 집에 모시고 있어라. 삼촌이 가서 잘 마무리 해놓으라고. 그래서 끝나고 왔더니 아주 사랑스러운 형님이 한줌의 따뜻한 죄로 변한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가 서원했던 걸 약속을 안 해서 대신 형님을 데려가셨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의료 선교를 나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 훈련도 받고 그래서 약속을 병원을 25년 동안 소아과 개업을 하고 있을 때 그것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딱 2개월 만에 정리가 딱 되시더라고. 그래서 중국에서 10년 사역을 했어요. 그때 10년 사역을 했을 때 제가 지금도 집사람과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한 달에 한 번씩 거기는 저희는 실탄이 약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트렁크 2-3개에다 약을 잔뜩 싸가지고 와요. 한국에서 중국. 그러면 3박 4일 목요일날 왔다 일요일날 떠나요. 그러면 제가 토요일날은 산부인과 환자를 예약을 해놓지. 집사람이 이제 와서 볼 수 있게 그럼 와서 보고. 근데 너무 감사한 건 1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왔지만 한 번도 공안한테 세관한테 걸린 적이 없었어요. 물론 어려움이 몇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가지고 해결해주고. 근데 보통 중국은 의료선교 가서 의료봉사한다고 약 가지고 갔다 많이들 뺏겨요. 그래서 그냥 뺏기고 도토 보는 분도 있고 현지에서 약을 사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10년 동안 너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러니까는 집사람이 상해공항에 도착해가지고 공항에 바깥에 나올 때까지 시간이 1시간 걸려. 그럼 저는 병원에서 환자 보고 있고 그 사이가 저하고 두 사람이 관계를 서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딱 나왔다 그러면 안심. 조금이라도 10분이라도 늦으면 불안. 그런 식으로 하면서도 잘 견뎌서 감사하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한테는 이제 집사람은 1999년도에 유방암 저걸 했고 저는 2011년도에 중국에서는 제가 의료 선교사로 있을 때 그 해마다 거기서 중국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해요. 그때 2012년도 갑자기 이상하다고 그래서 알고 이제 간암. 그래서 저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수술하고 한 2주 만에 중국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럴 때 우리 둘째 딸이 부부가 그것이 어떤 곳이길래 아빠가 힐밥 먹자마자 바로 중국으로 들어가냐면서 따로 자기네들이 왔더라고. 근데 아빠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환자 보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아빠가 중국에 있구나 하면서 기분 좋게 돌아갔었어요. 그런 의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 만에 딱 2006년도에 가서 15년도에 왔어요. 15년도에도 제가 공안에서 추방당한 게 아니고 그 중국 지하가정교회 목사나 장로님께서 새벽에 우리 병원 숙소로 찾아오셨더라고. 그러면서 공안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갔더니 앞으로 더 이상 저를 만나면 너희들 다른 데로 추방시키겠다고. 그러길래 제가
10년도 됐고 더 이상 내가 더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피해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공식적으로는 추방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집사람이 중국 가려고 비자 신청을 했는데 다 오케이 받다가 난 그게 누구냐 그래서 제 이름을 댔더니 비자가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공안에서는 아마 그게 저게 다 기록이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 만에 돌아와서 제가 한국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거기 원장으로 있었다가 마침 그 부룬디에 사역이 시작됐어요. 부룬디는 신성교사님이라고 부부가 거기 들어가는데 그분들은 한센 사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었는데 집사람이 쭉 개업하면서 선교사님이나 목사 사모들한테 상등과적으로 이렇게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게 있었나 보죠. 그랬더니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그러면서 와서 인사를 했나 봐. 근데 집사람이 그냥 안 놔두고 수록도 오고 애양원에 가서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집사님한테 기도받고 가라고. 그래서 기도받고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한센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6개월 때 장정으로 동부 아프리카에서부터 밑에까지 남아연방에서 다시 서부아프리카까지 해서 6개월 장정. 유럽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이제 그날 33개국을 통과하는데 다른 나라 관광객들은 이집트 가면 이집트에 관광들이 돌지만 이 두 분은 거기에 한센 남한자산 때 실태를 보고 그다음에 또 케냐 가서도 또 마찬가지 하고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 이렇게 마지막에 주저앉아 있는데 흑인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셔서 너 여기 어떻게 앉아있냐 해서 여차여차서 이렇게 앉았다 했더니 자기 따라오면 좋겠다고. 그래서 따라가서 간 곳이 부룬디 정착청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정착청을 세운 거고 그래서 저희를 처음으로 제가 파송된 거죠. 그래서 부룬디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룬디 사역이 쭉 7년 쭉 하다가 4년, 5년째인가 한국에 돌아와서 좀 쉬어야겠다. 저도 몸이 힘들어서 좀 쉬어야겠다. 이제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방글라데시 로힝야 사태가 터졌다고. 근데 그 아는 선교사님이 그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촌을 방문해 보니까는 80만 명의 사람들이 그걸로 들어가서 그러니까는 의료 먹는 물 또 배수 변소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돼서 전염병이 난무하다고 제일 필요한 게 의료라고 그래서 그럼 내가 가만 그래서 처음으로 거기 들어가서 2년 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3년인가 그때 못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마지막으로 부룬디 가서 사역하고 작년 8월 달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샘물 호스피스 병원 말기암 환자들 마지막 가시는 곳에 손잡아 드리는 곳에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 그냥 이걸로 하고 중간에 제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충남이 하이티에 지진 났을 때 갔던 곳인데 충남이 하이티하면은 충남에서 유일한 흑인 국가가 하이티예요. 그게 왜 생겼냐면 하이티는 서부 아프리카에 시에라리온이 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와서 머문 곳이 하이티야. 거기서 건강한 사람들은 미국에 팔려나갔고 나머지 사람들이 모여서 생긴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남미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건물이 지진으로 파괴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대통령궁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이티가 굉장히 부정부패가 아주 심한 나라였어요. 독재가 심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는 그 관공서, 대통령, 캐톨릭이 아주 부패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대통령궁이에요. 저렇게 주저앉았고, 요거는 천주교예요. 천주교인데 요 지진 날 당시에 주교는 호텔에 있었다고. 그리고 여기에 찬양하는 50명의 젊은 여자애들이 있었는데 없어졌대. 시체도 못 찾았대. 그러니까 어떻게 갔는지 전혀 그게 안 되는 곳이고. 여기 이제 도미니카, 그러니까 하이티가 어떻게 생겼냐면 밑에 후반 밑에 이시올라 섬이라고 섬이 있는데 3분의 2는 도미니카, 3분의 1은 하이티예요. 그러니까 가려면은 그 하이티 때 공항이 폐쇄되기 때문에 도미니카에서 들어가서 국경선을 철망만 치면 국경선으로 넘어가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아주 치안이 복잡해서 그 미군 장갑차들이 와서 치안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미군 차 타고 다니면서 이동진을 했고요. 이것도 이 친구는 옆에 왼쪽에 있는 친구는 한국 병사가 한 분 있죠. 이분이 자기가 그 부대에 들어와가지고 반가워서 한국 사람 만나서 찍은 거고. 이거는 그 많은 사람들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둘 다 고아 애들이에요. 그러면서 저 손을 꼭 잡으면서 선생님 저 한국 좀 데려가다. 근데 데려오지 못한 그게 있어. 지금도 애들 생각이 많이 나요. 그 다음에 비료. 그래서 그 IT 갔을 때 그 거기에서 김현철 씨라고 아실 거예요. 삼미그룹 매장에서 그 3일 빌딩 주인이었었는데 그 삼미그룹이 망했어요. 그때 자기가 혼자서 그냥 불러왔더라고. 그러면서 저하고 얘기한 게 아버지 재산이 찾다 보니까 미국에서 제사의 재건 나와가지고 그 재산 가지고 거기다가 선교센터를 지어주라고. 그래서 같이 그곳에 같이 있으면서 했는데 이분이 하이티에서 지진 날 때니까 도미니카에서 하이티에 혼자서 직원 하나 데리고 갔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결박당하고 생명만 있는 돈 다 되게 그 정도로 치안이 아주 나쁜 곳이에요. 요거는 그 아프리카 부룬디 한센 사역하는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의료의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 때는 나무 잎사귀를 싸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열어보면 구데기가 나오죠. 이건 한센, 한의 팔. 이건 팔이 한센 이제 그 의료 끝나면서 점심시간에 같이 이제 점심 먹으려고 기다리는 거고, 우리가 이분들한테 이제 가면은 염소 한 마리 사다 줘요. 미리 돈을 줘 보내서. 그러면 염소 가지고 고기 나눠서 밥에다 얹혀주면 그게 1년에 한두 번 먹는 고기래. 우리나라 들어와 4만 원 가더라고, 염소 한 마리. 이게 이분들의 숙소예요. 한밤에. 이분들의 부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동진료, 산에서 내려오기 힘든 환자들 다니면서 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부르디에서 한가보면서 중간에 나가는 데서 애들 오는 애들이 참 기뻐요. 이 만나가 하나님이에요. 저 큰 애는 지금 시집 갔어요. 그래서 지금 저 여기 있으면서 제가 생각이 많이 나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그 애들 소아과 제가 전공하고 있었고, 근데 애들이 노는 게 놀거리가 없어요. 나무치기하고는 먹는 것도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벌레 잡아먹고, 그래서 애들한테 뭔가 좀 해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놀이터더라고요. 놀이터인데 여기서 가져갈 수도 없고 거기서 과연 구할 수 있을까 재료를 생각하는데 마침 어느 음식점 갔더니 기둥이 이 파이프로 된 큰 기둥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어디 가면 살 수 있다고 그래. 그거 사가지고 선교사님 것들이 사가지고 직접 제작해서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은가 했더니 그 부른디에 저기 그 호숫가 옆에 이게 유료 어린이 놀이터예요. 근데 너무 조잡해. 만드는 게 아주 손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보다는 좀 낫게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만들기. 그래서 이제 철봉 사이즈 재가지고 여기 잘라라, 여기 붙여라, 여기 갈아라 하면서 색칠해줬더니 그래서 색칠도 하고 이건 이제 그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만들면서 해주시면 이렇게 다칠까봐 살에 걸려서 찢어끼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쁘게 만들었죠? 네. 애들이 철봉틀 처음 올라가 보는데도 이렇게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네도 이렇게 처음 타보는 애들 신나게 타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한 사람밖에 못하지만 타이어를 좀 그렇게 하면 여러 사람이 탈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감당을 못해. 일주일에 한 번씩 줄이 끊어져. 너무 많이 타가지고. 이렇게 타이어로 시소. 그리고 이거 뭐야 정글짐이라고 그러죠? 저희 동기 중에서 정순호 동기라고 거대 나무 치는데 저번에 와가지고 같이 나하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공대 나왔으니까 우리 이런 거 벌써 하게 이 친구가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건 조금만 틀려도 기울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 만들어서 그거 동영상에 소리 나게 소리가 왜 안 나지? 꺼졌네. 다시. 이렇게 해주면 또 하나는 태극기, 하나는 부르ndi 국가를 해주면 쟤들끼리 올라가서 얘들이 음악성이 있어요. 하나가 선창으로 따라오고 그래서 하자는 거예요. 하늘도 참 맑고 좋죠.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아마 요 안에 정순호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요걸 해놨더니 송 교수님한테 학교에서 항의 전화가 온 거예요. 애들이 학교를 안 온대. 이거 하나. 그래가지고 담장을 쌓았어요. 문을 학교 시간에는 잠그게. 그래서 졸지에 저는 그냥 담장 없이 누구나가 다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런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님이 닥터 초이스 드림랜드라고 이렇게 해주셨네요. 닥터라고 써있네. 요 다른 그 다음 거. 다음 로 로이냐. 조금 있다가 잠깐만 준비시키고 내가 설명 먼저. 이거 한번 오케이. 이건 이제 방글라데시 로히냐 남이죠. 제가 표현을 할 때 부룬디는 의료의 끝장이라고 그러면 로히냐 남이주는 삶의 끝장이다. 내 나라 없이 남의 나라에서 구박받으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자유가 없이 울타리 안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저거냐 해서 로히냐를 소개하는 동영상에 한번 보세요.
설명드리면 로힝야족은 원래 인도 서북부 쪽에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식민지니까는 영국에서 이분들을 강제로 미얀마에 거주하게 하면서 이분들이 중간계층으로 미얀마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면서 농사 짓는 걸 가르쳐주고 거기서 나온 산물을 영국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 갑자기 미얀마에 있을 때 여기 사람들은 불교고 로힝야는 무슬림이고 종교적인 갈등에 하나는 지배계층이고 하나는 피지배계층이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많이 압박을 받았죠.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도 보면 저기 미얀마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로힝야는 영국의 2차 대전 때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많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미얀마 사람들이 로힝야 사람들을 보기엔 악마야 악마 자기네 나라를 너무 괴롭힌다라고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는 계속 그 사람들한테 주거 지역을 제한시키고 행동 자유를 못 주고 그래서 많이 탄압을 하니까 로힝야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구사대를 조직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직해서 미얀마에 있는 군경 초소를 공격했어. 그랬더니 이제 이때고 나오면서 이제 미얀마에서 군경들이 집중 포화를 한 거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피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보트피피루라고 해상 많이들 나왔죠. 아까 그 죽은 사람들 많죠. 그분들이 이제 보트피피루 나왔는데 어느 나라도 이들을 받아들이는 데가 없이 그러니까는 많이 해상에서 죽었고 유엔의 중재하에서 조금만 개울 하나만 조금인데 받아내지만 개울이에요. 개울 하나만 건너면은 방글라데시니까는 그쪽에다가 유엔이 중재해가지고 우리가 얘네들 먹을 거 대주고 입을 거 다 대줄 테니까 장소만 제공해라. 그러면서 이제 방글라데시 정부에다는 뭔가 좋겠지. 뭔가 혜택을 주면서 그래가지고 80만 명의 그 피난민들을 이 가시철망에다가 통로에다 해놓고 7,000명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힘든 곳인데 저희들은 마침 이 선교사님이 거기 갔을 때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저기 방글라데시나 뭐 인도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섬기고 도와주는 분이 있는데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 지식층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서 정부 고관도 된 사람들, 사업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오시니까 그럼 우리도 니들 도와주겠다. 하면서 얘기해서 우리만 다른 단체들은 옥스바자르라고 1시간 거리에 출퇴근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숙소를 정하고 같이 그 사람들하고 생활을 했어요. 너무 지루하죠? 아니야. 재밌어요. 아까 동영상 미얀마 다음에 제가 여기 있네. 어디 있어? 오케이. 야, 이거 이제 할렐루야 교회에서 파송하는 예배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그 고려대학교 때 자랑스러운 봉사상을 받았어요. 저기 그 창립 고대 5월달에 5월 5일날 창립 저때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김수영 작가 그 TV 드라마 한 분이래요. 한 분은 총장, 한 분은 교부회장. 그게 고대의 자랑스러운 동문 또 우리 경동고등학교 자랑스러운 동문 2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여기 끝났구나. 로항의 사역. 저쪽 끝에.
있는데 아주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니까 터키 군인들이 와서 기술을 하면서 배수를 줘요. 만들었습니다. 애가 환자를 보는데 데리고 왔어. 그래서 내가 네 엄마 데리고 지금 누가 데리고 왔냐. 그랬더니 지가 엄마래. 14살. 그러니까 여기는 초경만 되면은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애가 애를 낳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시키냐면 안 시키면은 인신매매로 팔려간대. 부모가 판대. 얼마나 이뻐요. 아주. 이제 제가 거기 그 센터에 있을 때 집사람이 의료 선교 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만나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환자들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센터를 지키는 방글라데시 국민들이에요. 7,000명. 근데 이 4사람은 우리 센터를 지켜주죠. 아까 보신 거. 그러니까 터키 국민들이 흡수돼요. 그래도 감사한 건 가다가 갖고 한 번씩은 줘요. 근데 이것도 안 먹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다른 생제품을 써요. 그래서 이 무슬림은 우리 한국 내가 여자분들한테 여기서 태어나시길 감사해요. 무슬림으로 태어나면 인간 대접은 못 받아요. 거기 있을 때 그냥 남편한테 매맞부른 거 보면 죽창으로 때려 죽창. 여기는 이제 요 무슬림 지도자예요. 근데 요 애가 3살 먹었는데 손을 이러고 왔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화상을 입었는데 이렇게 굳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얼굴이 아주 심해서 왔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약 하나 주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이런 상태에서 조금 도와주면은 재활할 수 있는 게 제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병원을 가서 입원을 시켰어요. 입원을 해가지고 미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얘는 그야말로 생명 찾은 거지. 이름만 살았다.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 아버지랑 같이 데리고 고맙다고 인사하더라고. 여보 하고 나서 제가 바로 왔지. 더 있었으면은 아마 저기 무슬림도 많이 선교했었을 거예요. 이분들을 앞세워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바로 나오느라고. 요 아까 개고. 그 다음에 요 소식 듣고 얘가 또 병원을 찾아왔어요. 근데 오는 모습을 보니까 양팔이 너무 건장해. 다리가 마비돼서 그렇지 너무 건장하고 팔뚝이 좋잖아요. 그래서 얘한테는 우리 한국에서 보던 거 있잖아. 페달을 발로 안 짚고 손으로 짚는 거. 그걸 해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방글라데시 수도에다가 주문해서 맞춰가지고 가져왔어요. 요건 이제 그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라 수에도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줬더니 내가 그래서 아주 동네 명물이 돼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물건 같은 것도 해다가 시장에서 뭐 팔 수도 있고 생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어른들은 수도가에서 그냥 애들은 수도가에서 목욕을 할 수 있지만 어른들은 닦을 데가 없어요. 목욕탕이 없어서. 그래서 센터에다 이렇게 칸막이 해가지고 수도 설치해가지고 목욕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애들은 이렇게 많이 나. 요 털보는 저 수양 아들이에요. 저희 큰 아들하고 동갑이더라고. 40살. 방글라데시 의사예요. 이거는 이건 이제 앞이 중국에 있을 때 구정 되면은 중국에도 나환자들이 많이 사는데 주로 남쪽에 그러니까 광州, 동관, 선영 그쪽에 나환자들이 살아요. 그래서 거기 집에 나가는데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우리 같은 교회 장로님이신데 아주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저희가 반잡을 때 좀 이웃 마을을 다니면서 이렇게 안경도 나누고 기도도 해주고 손도 닦아주는 진짜 이분이 취장암으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이제 그 동간에서 집사람이 거기 있는 조선족 봉사자하고 같이 찬양하는 거고 이거는 제가 2006년도에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지향가정교회가 이렇게 험악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좀 많이 발달해야 되지만 시골에 가든가 도시 건물 주변에는 엄청나게 어려운 상태가 있는 데만 이거는 이제 스촨 지진 났을 때 거기 갔던 건데 이 사천성에 지진 났을 때 갔더니 거기는 이제 다 주민등록 다 내고 등록을 다 하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 못 나올까 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 기록이 다 돼 있지. 중국에서 10년 이후에 사역하면서 공안한테 많이 걸렸어도 기록이 돼 있으니까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저를 힘들게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많이 도와줬어요. 요거는 케냐에서 진료했을 때, 요거는 케냐. 요거는 동관에 있는데, 요 할머니가 동관에 한센 사역 중에서 제일 심한 환자. 근데 요 위에 서 있는 남편인데 거기서 자기가 진짜 실질적인 남편은 아니고 도와주는 화장실 직접 못 가니까 먼저 들어다가 앉히는 걸 보고 끝나면 또 데리다 놓고 이분들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여기는 상해 그 역전에서 국어행위 하면서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 그 교회에서 그 봉사한다고 갔다가 보니까 이분을 벌고 너무 힘드니까는 많은 걸 도네이션을 했어. 옷도 먹을 것도. 그럼 그 다음날 가보면 다 없어지고 또 앉아있어.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주고 있는 거야. 그거 보면서 감동을 먹어가지고 계속 여러 군데서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선교센터에 졌어. 근데 이분이 이렇게 된 게 어느 날 가족들하고 같이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깨보니까는 절단된 거야. 친척 가족들이 다 없어지고 가족 찾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걸 했다가 이렇게 좋은 일 하고 그 중국 그 상해 앞에서 그 사역을 하면서 애들 고아원도 해주고 아주 멋있는 친구예요. 이건 아까 보셨던 거고 이분의 그 한센 집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센터에서 그 선교로 나갈 때는 이렇게
군인들이 총 들고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교환들이 와서 또 뺏어갈까봐. 그러니까 선교 사역지에 가면 자유스러운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각오하고 가야지. 워낙 이분이 그냥 구더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항상 연골 받는데 워낙 멀어서 혼자 못 바르고 둘이서. 요거는 이제 부른디에서 제가 부른디 애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래서 니네가 조금이라도 니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라. 내가 방글라데시 가봤더니 내 나라가 없이 사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내 나라 내가 심은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냐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잠깐만. 요거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더라도 잘 만족하면서 잘 감사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문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평소 때 살면서 감사할 줄 몰라서 우리가 지금 제가 정말 호스피스에서 있으면서 호흡곤란환자, 폐암 환자들은 호흡곤란을 우리가 숨 쉬는 건 평소 때 쉬기 때문에 감사한 건 모르는데 병에 걸려보면 얼마나 감사하게 저건지 또 먹을 수 있다는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살았잖아요. 남은 삶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나 남은 생에는 감사하면서 살자고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요. 이거는 제가 그 고등학교 상 받았을 때 장지혁이 딸 안과의사 이쪽에는 사위 댓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 받은 것 중에서 고등학교 경동에 상 받은 게 제일 마음에 굉장히 좋아요. 저는 집사람은 이화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 받았어요. 그리고 고인원 아닌데 고인원 아닌데 이건 집사람이 상 받은 거 호롱봉사상. 이 동물에서 아니 그런데 이게 동영상이네. 아니? 동물은 아니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닌데 동영상이네. 아니 45년간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펼쳐온 의료봉사계의 대모 최경숙 씨. 산부인과 레지던트 2년차였던 1976년 그는 매월 2번 무료진료소 전진상 의원을 찾아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야 했지만 힘들기는커녕 그곳 봉사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993년 그의 집에 머물던 선교사가 소록도의 한센인들을 방문하는 길에 중학생이던 딸이 동행하게 되었고 그분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딸의 변화에 놀라 소아과 전문의인 남편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이후 소록 미랄회를 만들어 매년 1월과 8월
각종 약품을 챙겨 그 섬에 가고 있습니다. 1999년 유방암 4기 진단을 받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록도 식구들을 통해 용기를 얻고 기적적으로 회복했던 그는 이후 해외의 나환자촌으로 의료진을 꾸려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2002년에는 외딴섬 등 소외 지역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을 찾아갔고 2004년부터는 노숙인들과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는 고대 의대 여자교회 의료봉사단을 창단해 활동에 박차를 가했고 2014년부터는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사랑 나눔에 참여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매년 11월 인천에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대상으로 의료진들과 함께 봉사하는 것은 물론 각종 첨단 장비 동원에 앞장섰습니다. 대한기독여자의사회장,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부단장, 한국여자의사회 해외의료봉사위원장, 굿피플의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던 그는 현재 고대교회 의료봉사단장, 사강법인 선한의료포럼 단장, 미랄장애인 복지회 의무이사를 맡으며 봉사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전쟁이나 지진으로 고통받는 해외 재난 현장에도 발빠르게 달려가 힘을 보탰습니다. 암을 이겨낸 이후의 삶을 덤이라 말하며 의료봉사를 생애의 여분이 아닌 본분으로 여기며 살아오고 있는 최경숙 씨. 나눔으로 채워온 그의 삶 위에 기쁨의 꽃이 환합니다. 사역이 끝나고 제가 그 샘물 호스피스 병원 용인의 말기암 환자 지금 그분들을 섬기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꿈이 그 옛날에 우리 때 68년도 그 전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살던 사람들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의사 되면서 양로원이 하고 싶었어요. 마지막에 그분들 편하게 모실 수 있고 젊어서 힘들었지만 마음 갈 때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근데 꿈이 이게 바뀌었어요. 아마 저기 샘물 호스피스로 바뀐 것 같아요. 말기암 환자들. 그래서 그 말기암 환자들한테는 저도 말기암 선배니까 그래서 제가 쉽게 그분들한테 나갈 수 있고 거기는 이제 그 한 60% 내지 65% 정도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한 달에 하루에 2번씩 또 이제 예배 시간이 있고 그런 곳인데 제가 그분들 이렇게 의식 있는 사람한테는 제가 제일 먼저 손을 잡아줘요. 그래서 그곳에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느 젊은 부부가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모시고 왔어. 말기암 환자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입실 상담을 하면서 뭐가 제일 소원이 뭐냐 우리 아버지 가실 때 세례 좀 받고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손을 잡아드렸어.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잘 잡았다고. 13년 전에 자기 와이프가 사고로 하반신 마비야. 그래가지고 13년을 봉사를 한 거야. 봉사하면서 13년 전에 봉사하면서 박수가 됐어요. 남자 무당이. 그때서부터 가위에 눌려서 잘 때는 가위에 눌려서 못 자고 너무 힘든 13년을 보냈다가 여기 오니까 왜 이렇게 잠이 잘 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찬송가를 읽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저보고 한다는 소리가 선생님 갈 때가 되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믿어라 하지 않은 예수님 한번 보려고 이렇게 믿는 게 너무 가식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렇지 않다. 찬송가는 일종의 간증이다. 읽어라. 하면서 일주일 뒤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받고 나서 뭐가 제일 하고 싶은 애들 선생님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자기 와이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아들하고 딸하고 해서 얘기해서 휠체어로 하반신 마비된 분 모시고 와가지고 그때는 코로나 때라
만나지도 못하고 창문으로 서로들 핸드폰 끼고서 많이 울면서 그동안 내가 너무 못해줘서 미안하다. 내가 먼저 가서 자리 잡을 테니까 나중에 와라.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그 만남이었어요. 그런 게 우리 말기암 환자들의 매일 상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의식 있는 분들한테는 참 말하기 힘들지만 내가 손을 잡아주면서 그 얘기해요. 이 침대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중한 자리의 시간이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이 지금까지 지내온 걸 쭉 돌이켜 생각해라. 감사한 것도 많지만 힘든 것도 많을 거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이 잘못해가지고 남한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피해 준 사람들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만약 당신한테 정말 용서를 해줘라. 그걸 하면은 마음이 편안할 거다 했더니 어느 친구가 한 분이 그래요. 선생님 저는 세상 참 자기 따르면 제대로 살았구나. 이렇게 신세 안 지고 싫은 소리 안 하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도 아니다. 네가 자면서 생각해 보았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손을 잡아줬더니 선생님 말씀 듣고 했더니 끝이 없이 새벽이 되니까는 그제서야 끝나더래. 용서 구할 일이. 그러니까 그만큼 많더라는 거야. 그러고 용서를 구하고 나니까는 그 사람의 얼굴이 광채가 나더라고. 그러면서 아주 곱게 천국에 가시는 모습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생물 호스피스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힘든 환자들 여기 와면 왜 이렇게 천국 같은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마지막 가시는 분들 손잡아주고 빠이빠이 하고 그때 어느 분 선생님 제가 천국에 먼저 가서 선생님 모시면은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그래서 쌀은 어디서 사느냐? 천국에서 사죠 뭐. 하면서 이제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마지막 대화하면서 보내드리는 모습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